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네요. 오늘의 주식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아침부터 많이 떨어진 내용을 봐서는 오늘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달러는 1332원에서 현재 1329원, 2원에서 1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체크 여러분 좀 많이 하시라 했는데 요즘은 달러 인덱스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지금 벌어들이는 달러가 지금 없지요.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경산수지 적자를 비롯해 내수도 지금 쪼그라들어서 지갑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 3일 날 다음 주가 되겠네요. 연준이 과연 0.25를 올릴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이미 한 달 전 내용 편집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제가 볼 적에는 이제 3월에 이제 연준에서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5월 3일 날 0.25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5% 동결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주 5%로 가다가 이제 금리 인하 갈 것이냐 요 이제 세 가지의 플랜이 있습니다. 저는 0.25 더 간다. 가자. 금리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미리 판단을 하고요. 증거자료 남겨놓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5월에 보겠습니다. 0.25 5월 3일 날 간다라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 비해 미리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5월 3일 날 저는 미국에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곧 5월 3일 0.25 올라갔다. 이 모습을 박미말이 맞았다. 알게 되시겠죠? 자, 연방준비제도의 3인자 격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거의 제롬 파월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지지를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혼란이 계속되자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마켓워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대학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우리는 물가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 통화 정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이죠. 윌리엄스 총재는 노동력 수요와 인플레이션 모두 냉각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3.5%까지 하락할 것으로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미국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하고요. 윌리엄스 총재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 여기서 PCE, PPI, CPI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변동성이 매우 강한 식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고하게 높은 수준 말한 대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리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윌리엄 총재, 소위 말해서 연준의 3위. 예. 그러나 뭐 거의 제롬 파월과 함께 매일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라 1인자 이야기를 대신해서 언급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신용 여건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지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으로 인한 금융권 위기에 대해서 크기와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신용 상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계산보다 잡히지 않는다는 평가에 잇따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요. 지난 2월 5% 상승했고요. 여기에 3월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지난해 5%, 근원 CPI는 지난해 대비 5.6%로 이미 상승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연준 목표인 2% 부분까지 가려면 정말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내렸다 또 오르기도 하니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그건 바로 금리를 더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연준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투자하셔라. 그래야 또 대기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한번 오고요. 금리를 좀 써서 대출을 받고 뭘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황도 시장에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죠. 지난해 대비 10.1%까지 올랐습니다. 와, 엄청나죠? 영국뿐이 아니고 유럽이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주시해서 봐야 하고요. 유럽의 이제 유로화를 또 들여다봐야 달러하고도 오를지 내릴지 비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 내에 비둘기파 웰러는 추가 긴축 필요하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금리 더 올려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파까지 전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긴축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웰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 나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 통화정책은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더 오랜 기간 긴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0.25% 인상해서요. 4.75에서 5% 끌어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월가에서 가치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최고 경영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 디볼트를 예견하며 금융 혼란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무섭네요. 월가의 가치 투자의 전설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이런 분이 누차 박미TV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핵폭탄으로 이제 곧 째깍째깍 다가오며 큰 혼란이 일 것이다. 말씀 제가 드렸죠. 잘 기억을 좀 하시며 투자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스는 투자 메모에서 1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최소한 은행을 겁먹게 하는 자금 조달 및 재융자 과정을 방해하고 위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막스의 이러한 발언은 월가가 금융 부분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하게 된 은행 위기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요. 은행 혼란을 촉발시킨 실리콘밸리 뱅크 SVB 파산은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은행이 예금 가치와 일치하도록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다. 더 높은 이자율은 더 높은 수요, 자본화 비율을 요구하며 이는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부동산 임대료와 점유율 그리고 집주인의 소득에 좋지 않은 징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일론 머스크 참 이 사람
자기 좀 자동차나 좀 관리 좀 잘하지. 주식이 뭐 200 몇십 불까지 가다 지금 160불대로 떨어졌죠. 자, 테슬라 머스크는 최근 불거진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요, 한마디 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위험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별거 다 하네요. 머스크는 지난달 5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 규모는 자그마치 2조 5천억. 역대 최대의 규모의 자본시장 분석 업체 코베이시레터의 게시글을 게재하며 논평을 덧붙였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이 맞물려 지역은행의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는 소규모 지역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으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면 미국의 지역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또 SVB 파산 여파로 어저께 미국에서 무디스, 오늘 한국신문에는 발표를 했네요. 미국의 지역은행 자그마치 11곳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어떤 은행이 강등당했나 좀 볼까요? 다우존스에 따르면 무디스는 자이언스 뱅크오프 지역입니다. 지방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뱅크 오브 하와이. 여기서 뱅크 오브 하와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위 말해서 LA의 본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뱅크 오브 하와이는 하와이에서 뱅크 오브는 같고요. 하와이라는 이름을 넣는데요. 정말 이 하와이 은행 정말 싸가지가 더럽게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뭐 은행 어카운트 쓰는 조건인지 뭐 나발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25불 30불씩을 노다지 띄어가고요. 뭐 어디다가 LA네 뭐 서울에다가 돈을 붙이게 되면 100불 이상 띄고요. 지방에서 이제 지방은행이죠. 하와이도 본토로 돈을 붙이게 되면 또 30불 40불 50불 막 띄어갑니다. 아주 정말 아일랜드 소위 말해서 섬에 지네들이 은행을 비롯해 뭐 지네들끼리 먹고 사는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는 소비자한테 굉장히 눈을 치는 그런 은행들이고요. 그런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나 박미TV 보시는 분들은 어카운트를 트실 때 하와이 어카운트 트지 마십시오. 100불 금방 나갑니다. 200불 금방 나갑니다. 얼로 은행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강등, 하향 조정된 은행 중에 뱅크 오브 하와이도 들어갔군요. 그따위 행동을 하면서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저런 하와이 은행 안 쓰죠. 저도 하와이 뱅크 은행 썼다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지역은행 혼란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신용등급은 자그마치 2단계 강등이 됐습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의 예금 가운데 약 절반이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1분기에 11%의 예금 유출이 벌써 발생됐다고 하네요. 무디스는 은행들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며 신용 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지역 은행들이 최근 가격이 하락한 말씀드렸죠. 미국의 지역 은행들, 지방 은행들이 가격이 엄청 하락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익스포저가 크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건물을 사는 상업용 커미셜에 대출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줘서 이제 그것이 뻥 하고 터질 시간이 하반기쯤에 다가와 있다 말씀드린 대로고요. 지역은행들은 총 CRE 부채의 약 절반에 대해 익스포저가 있으며요. 일부 은행은 건설과 오피스 빌딩,
토지, 개발 등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무디스는 미국 은행은 미실현 손실뿐만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자본 비율이 낮다. 위험하죠. 자본 비율이 만일에 낮으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돈을 고객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지방은행들 우리나라도 지방은행들 지금 문제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제일 먼저 터질 은행들 여러 번 말씀드려서 불안을 조성한다 그래서 잡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유튜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굳이 제가 감옥까지 가가지고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참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어떤 땐 가져옵니다. 저축은행 그런 가운데서 말씀드리자면 증권회사도 몇 개 이렇게 좀 망할 것 같고요. 그리고 DB 여러 은행들이 지금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험하고요. 잘 공부하셔서 잘 빠져나가시고요. 현찰 넣으신 분들 이자 높은 거 좋다고 헤헤헤 하지 마시고요.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기존 주택 판매 3월에도 줄었다고 합니다. 봄철 시작에도 원래 봄철에 미국 애들이 집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봄철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돌아가면서 금리 때문에 그렇죠. 이자가 지금 7%의 금리를 써야 하므로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러기다가 이제 일자리 큰 회사에서 다 잘라버리고요. 감원하고 있죠. 해고하고 있죠. 미국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언어가 좀 쉽죠. 대한민국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중국처럼 민노총이나 이런 노동종에 관련된 이런 인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취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기업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컴퓨터 집에서 뜩 틀어놓고 나오겠죠. 당신은 해고. 그러면 그날부터 해고 된 겁니다. 쉽지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안 나가면 되고요. 계산할 게 있으면 그 회사에다가 얼마나 남은 거 일한 거 있으면 줘라. 이런 이야기 하면 되고요. 힘든 거는 또 나라에 손 벌려가지고 조금 월급보다 50% 정도 받아서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기본급을 줍니다. 그게 끝이고요. 직장에서는 해고, 감원되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너가 리스팅 받고요. 그 리스팅에서 수천 명, 수만 명 페이스북에 메타가 제일 많이 잘랐죠. 잘라버리면 그걸로 끝난다. 아주 손쉬운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너덜너덜 노동자들한테 민노총에 끌려다니는 나라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염준에서의 생각 5월 3일에 0.25 간다 말씀드리고요. 계속 6월에도 저는 이게 가는 게 아니냐. 물론 5월에 이게 PI, PPI, 그 다음에 PCE 이제 발표 나고요. 그리고 빅테크 굉장히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좋았다, 나빴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미국은 또 금리를 6월에 한 번 더 가자 될지 한 2주에 여러분들에게 하와이에서 미리 예측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